이제 석산 산업이 굉장히 그 규제 밖에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홍진이 날라와서 결실이 안 되고 과민이 뭐니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 부락은 망치는 거 아닙니까? $500만 받고 찍어주고 이 끌어들이는 거지 이제 박 찬성으로 이제 꼬셔갖고 그러면 $100만 줬디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재혁입니다. 석재나 골재 및 토사 등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을 석산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석산개발 사업이 건설 산업의 주 재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장릉희 PD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산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환경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 생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석산개발 산업이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한 실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사업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평온한 마을에 때 아닌 석산바람이 불었던 공주시 의당면을 찾았습니다. 공주시 의당면 덕항리.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농사일밖에 몰랐던 주민들은 5번의 대규모 거리 집회를 가졌다. 그전에는 의당 면민들이 양 같다는 이런 상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 이런 집회가 있고 석산 개발에 투쟁을 하는데 사람이 그 온순하던 그 마음이 완전 악만 남아 있는 이런 우리 면민들 같아요. 평온했던 시골 마을을 뒤흔든 건 마을 인근에 석산이 개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요 바로 여기 요 능선 그게 한 500m 안 되죠? 한 300여 m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기분을 맛봤습니다. 석산 개발 얘기를 작년 한 4개월 전에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듣고 나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얘가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석산이 개발된다면은 내가 이 기촌한 목적, 그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석산 개발은 주택과 도로 건설에 필요한 흙과 골재 등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석산 개발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가고 있고 산림이 우거져 있는 농촌 마을은 그 타겟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사업에서 이제 골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워낙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의 외곽 지역에서 골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골재는 도시에 필요하고 피해는 도시 주변의 농촌 사람들이 피해보는 문제가 있고. 작년 12월 한 업체가 공주시 의당면 덕항리 천태산에 토석 채취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공주시에 접수했다. 사업 면적은 87,370제곱미터. 산지관리법 제25조를 보면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시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석산이 개발되면 분진과 소음, 진동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목. 사업자는 신청서 제출 후 앞으로 있을지 모를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이로 인해 천태산 석산 개발이 공론화됐고 대부분의 의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저는 집이 바로 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 다니는 것도 위험스럽고 또 환경적으로 또 돌가루가 많이 날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제 사는 게 조금 위협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생명 자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지 않으면 우리가 참 살 수 없습니다. 뭐 심지어 그 길가에 이렇게 문제 그 하는 그 분진돌에 배추가 됐든 뭐 채소가 됐든 고추가 됐든 그 싱싱한 채소 이런 걸 먹을 수도 없고 그 참 그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석산 대상지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어우러진 천태산 줄기로 많은 주민들이 청정 지역이라 자부하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천태산은요, 진짜 충남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숲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높은 산 중앙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의당면, 이쪽은 정안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맑은 공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맑은 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곳에 석산이 개발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석산 개발 예정지 인근 두만리, 도신리, 어물리 마을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작년부터 약 1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농촌 휴양 관광지로 개발 중에 있다. 천태산 석산 개발은 각종 정부 사업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이다. 개발 예정지 능선 너머에는 농촌 체험마을로 유명한 두만리가 있다. 이곳은 2007년부터 친환경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주민들은 석산 개발로 인한 분진으로 친환경 농법에 악영향을 줄까 고민이 많다. 김장농사에서 전국 가정에 1년 식탁 반찬을 책임지는 우리 부락입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지 또 이제 그 친환경 쌀이 서울 6개 학교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급식 친환경 급식 쌀이. 그러면 이런 것이 석산갑에 와서 분진이 날라와서 결실이 안 되고 과민이 뭐니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 부락은 망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마을에서는 좀 100% 찬성이거든요. 반대거든요. 100%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 청정 마을에 저희 마을이라는 게 자랑할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연 그대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훼손도 안 되고 친환경 이 그 공기 좋고 물 좋고 이 산천을 보기 위해서 체험객들이 오는데 석산 개발함으로써 그런 돌가루가 나른다 하면은 누가 여기 찾아오겠습니까? 반대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개발하자는 의견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석산 개발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석산 유치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것은 불무지의 땅을 석산을 토속 채취를 한 다음에는 거기에 다른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기업이나 연수원 또는 뭐 공공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저희 지역의 발전을 또 앞당길 수 있는 거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동네 예로부터 tum해산골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대로 조상 대대로 물려준 거 지키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반문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면 계속 고생만 시키는 거거든요. 또 우리 후손들한테 좀 넓은 땅 좀 물려주고 싶고 또한 부업이라 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면 석산 개발로 인한 피해도 모두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역시 피해는 옵니다. 오는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이 동네 주민들은 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동네가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뭐 분진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차량 많이 단다고 반대하고 그렇다면 서울 대도심이라든가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천태산 석산 개발을 놓고 주민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위한 5차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삭과 세매 등 환경부가 지정한 법적 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우수한 자연 환경 훼손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돼 부동의 의견을 내렸다. 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석산 개발은 무산된 셈. 사업자는 며칠 후 석산 개발 철회서를 공주시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마을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태산 석산 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업자가 초기 단계 찬성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보상비 명목으로 주민들을 매수해 서로 간의 이간질을 부추겼다고 토로한다. 거의 대부분의 업주들이 그나마 이제 좀 주변에서 마을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사람들, 개인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허가가 나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뭐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 개인적인 접촉을 해요.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뭐 돈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그걸 먹은 사람 또는 약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섰던 주민들 간 갈등은 석산 개발이 무산된 후에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게 된 것이다. 골이 깊어진 갈등은 고스란히 마을 공동체 파괴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2009년 석산 개발 바람이 불었던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를 찾았다. 이곳 역시 당시 개발업자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보상금을 주고 동의서를 받아 주민들 간 불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석산 개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이른바 편가르기를 한 셈이다. 500만 원씩 받고 찍어주고 이 끌어들이는 거지. 이제 찬성으로 이제 꼬셔갖고 그러면 100만 원씩 줬디야. 그래서 뭐 800만 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대. 근데 우리는 10원 한 장난 받은 거 없으니까 내 돈 썼지 이래. 좋은 환경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개발 반대에 나섰다던 어머니. 개발이 무산되고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찬성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한다. 진짜 사람 감정이라는 게 격하면 살인도 내잖아. 그건 이제 죽이고 싶지.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양반이 이장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풀렸고 참 100분의 1은 아직도 있다고 봐요. 난 있다고 그래. 난 있지. 그렇게 감정이 확 풀린 건 아니지. 한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농촌 사람들. 석산 바람이 불면서 점점 삭막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간 깊어진 갈등 봉합은 살아생전 이들의 숙제로 남게 됐다. 네, 석산 개발이 무산되면서 주민들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었겠는데요. 네, 석산이 개발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혹시나 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부작용은 떨쳐버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토속채취 허가 지역에서 300m 이내의 주민들에게만 동의를 얻으면 되는 산지관리법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300m 이내.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넓게는 5km 이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산지관리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였네요. 아무쪼록 이제 공기 좋고 단합 잘 되는 의당면 주민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석산 개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곳이 또 있다고요? 네, 세종시 장군면 평길이는 27년째 석산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석산 개발 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아 그동안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추가 개발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돌을 팔아 돈을 버는 사업, 석산 개발.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부른다.
이제 석산 산업이 굉장히 그 규제 밖에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석산은 트럭이 몇 트럭이 나갔느냐가 생산성인데 이것들이 이제 관리되거나 감속되지 않아가지고 매우 그 좀 뜨거운 그 보이지 않는 이익 산업이었어요. 건설 산업에 있어 토석이 주재료다 보니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곳은 전국 800여 곳에 달한다. 그중 충청남도는 127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토석 채취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가까이서 무분별하게 채취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일단 석산 개발이 돌로 된 산을 발파를 해서 돌을 깨서 건축 자재에 쓰는 이제 자잘한 돌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파소음, 이제 진동, 분진 그런 것들이 채석장 근처에 있겠고 돌을 실은 석재를 실은 트럭들이 상당히 이제 무거운 트럭이고 대형 트럭인데 석재를 실은 다음에 과중한 상태로 이동을 하다가 보니 그 주변의 이제 지역들이랑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공사장 근처까지 가는 모든 길들이 피해 주민들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평길이 이곳은 1988년부터 석산개발업체가 토석 채취를 하고 있다. 최근 기존 개발지역 16만 5천여 제곱미터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확장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세종시에 제출한 상태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그 1차, 2차, 3차, 지금 4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허가가 2020년도 말까지예요. 아직도 5년 이상 남았어요.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오직구를 추진을 합니다. 지난 27년간 여러 피해를 겪으면서도 채석장 운영이 끝나기만을 참고 기다렸던 마을 주민들. 청천벽력 같은 추가 개발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저희는 허가 기간만 끝내고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10년을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도 억울하지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10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평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석산개발지 인근에서 13년째 밤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재범 씨. 날아온 분진과 발파 진동 때문에 해마다 밤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부 미세먼지가 이파리를 덮고 있으면은 밤나무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해가지고 저희 집뿐 농장뿐이 아니라 바로 옆에도 저희 집 규모만한 그런 농장이 있는데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저 채석장은 번성하고 우리 밤 농장들은 전부 다 밤들이 알이 작아져가지고. 마을 인근 또 다른 집을 찾았다. 10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김선철 씨는 업체의 발파 진동으로 해마다 기르던 소가 3-4마리 정도 죽은 송아지를 낳는다고 말한다. 해마다 3마리씩은 서너 마리씩은 그렇게 나니까 면역이 됐어요. 이것도 아세에서는 뭐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죽은 송아지 가지고 가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가지는 안 했었고요. 더 이상 이제 석산개발만 안 하면은 그런 피해는 아세아 때문에 피해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아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발파 진동과 분진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안사를 찾았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바닥에서 분진 같은 게 많죠. 항상 그것은 근 30년 동안 항상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뿐이었었죠. 일이 갈수록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건물 여기저기에는 심한 균열들이 눈에 띈다. 이거 하나 있었는데 얘는 또 없었는데 왜 생겼어? 발파로 인해서 다 벽이 다 으스러져서 금이 가가지고 손이 들어갈 정도가 되노니까 거기다 이제 쇠파이프를 대고 벽돌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또 금이 또 가서 지금은 이제 바깥에는 실금만 가 있지만 집 안에서는
그 이중으로 돼 있던 것이 이제 집 안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갖다가 해체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주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함과 그런 것이 항상 내재돼 있죠. 올해 말 세종시 천마을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김진섭 씨. 그는 석산 추가 개발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비산먼지라는 게 인체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세종 신도시 이쪽 지역에 7만 2, 3천 명 되시는 분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저희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세종 신도시가 세계적인 친환경 명품 도시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는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명품 도시란 이야기를 듣고 천마을로 이사를 왔다는 주부. 2.5km 떨어진 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 바깥에서 항상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걸 마신다는 생각만 해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항상 머릿속에 세종시 이사 온 뒤로 채석장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한 석산 추가 개발을 위해 업체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보면 토양검사, 대기검사, 수질검사 다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그 인근에 보면은 물도 뿌옇고 그리고 대기검사가 어떻게 그 비산먼지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정상으로 나왔는지 저는 정말 그 업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거를 다시 제3의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 시민들도 납득이 가고 그 업체도 납득이 가는 그 제3의 업체를 지정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이곳 석산개발 지역에서는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이 함께 운영된다. 어디서 나온지 모를 방류수가 적정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탁한 방류수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생물들의 서식 환경 파괴와 하천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평가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는 영향평가를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주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동안 석산 개발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 연구는 미비한 실정. 또한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 보니 석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렇다 할 검증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과연 구조적인 대법은 없을까? 평가 업체를 발주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평가원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일정의 예산을 국가에 제출하면 그 예산을 갖고 국가가 그 지역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는 외압을 받지 않고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세종시청은 석산 추가 개발에 대한 원주민의 반발과 비산먼지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공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대학기관에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심의 이번에 이제 초안 의견 내용에서 대학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의뢰를 해서 공신력 있게 한번 더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지금 의견을 통보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본안에 들어갈 때는 그 업체 말고도 대학 기관에서 한 그 결과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주민과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을 풀기 위해 개발업체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어쨌든 회사는 그 상생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더 노력을 하겠다고요. 계속적인 토sak 퇴치를 꿈꾸는 사업체, 그리고 석산 피해로 강하게 반발하는 원주민과 첨마을 입주민들. 석산 개발은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에 있어 불가피한 사업이다. 주민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 세종시는 2025년까지 건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도시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석재라는 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의 석재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의 희생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석재들을 적법한 비용과 보상 끝에 가지고 와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건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와 하천 골지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석산에서 공급되는 골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석산은 조용히 마을로 들어와 주민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채석 단지 조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채석 산업 단지를 해서 채석 단지 형태로 해서 집중하고 채석 단지를 할 때는 이제 거기를 한꺼번에 개발하고 환경을 피해를 가되 또 관리도 집중하기 때문에 좀 쉽죠. 환경은 고려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하는 석산 개발. 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활동비를 지급해 지역민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시민 감시단이 환경 영향 저감에 도움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제도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주민들의 그 가버넌스라고 부르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서로 상호 규제도 되고 또 상호의 도움도 될 거라고 보여요. 시민 감시 같은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경험으로는 그 먼지가 비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소음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그 환경 기준만 지켜주면 상당히 줄어요. 그거를 오히려 시민 감시 형태로 좀 하시면 법만 지키도록 봐주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의 환경 피해가 저감될 수는 있어요. 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석산 개발이 꼭 필요해 보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건강상의 피해라든지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작물의 피해, 그리고 넓게는 환경 피해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를 검증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많은 분들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는데요. 이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인근 주민들이 석산 개발로 인해 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관리 주체들이 이제 개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또 지자체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시민 감시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자의 단발성 보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감시를 맡기는 겁니다. 개발이 법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만 하는 것도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아무쪼록 보다 체계적인 석산 개발과 또 정확한 관리 감독으로 불편한 동거가 아닌 아름다운 동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래균 PD 수고하셨습니다.